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끝내는 MBA 실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계획을 일상 업무에 반영하고 우리의 도전 과제는 기업의 목표와 장기 계획을 회사의 일로서 연결시키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사고방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의 변화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행한다는 이 책의 내용과 같이 기업 변화의 관건은 실행이고 그 완성이자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은 실행을 통해서만 완성이 가능하기에 전략도 또 리더십도 조직도 실행을 위한 준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또 어떤 효과적인 경영 변화를 위한 절차는 또 무엇이며 수립한 전략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이며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솔루션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 콜린스 교수는 정밀하고 세밀한 전략들을 좋은 결과로 바꾸는 원리에 대하여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를 열거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장한 것이다 라는 오류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성공기업 모두의 핵심 가치는 동일하다는 오해들과 넘치는 투자보다는 안전을 중시한다는 오류와 그리고 조직원 전체가 해당 기업의 비전을 동의했다는 오류 그리고 복잡한 전략과 계획의 산물이라는 오류와 또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오류를 갖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류 속에서 위대한 기업을 위하여 그가 제시한 해법은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의 수립을 통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사람을 움직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원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원 자신들의 특별함을 느끼게 하고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하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내부에서는 리더를 양성하여 기업의 핵심 가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경원시하지 않고 안주함이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인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위대한 기업의 특징을 리더십 영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단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부분을 강조한 겸양과 강한 직업의식을 갖춘 리더를 보유하고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고 함께 그들과 전략을 구축하면서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고슴도치 전략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또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전략으로 핵심 역량을 차근차근 발전시킨과 동시에 조직원들이 전략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기술 변화 수용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아가는 방식으로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목적의식과 인내를 갖고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마차 플라이 힐처럼 처음에는 작동에 큰 힘을 쏟아야 하지만 이것이 돌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져와 상승 효과를 얻는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맞는 키는 아니지만
현실의 직시와 더불어 미래를 어찌 운영할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석학인 존 코터는 전략, 구조, 문화, 시스템이라는 영역보다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변화관리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단계를 요약하면 처음에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개선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여지를 통하여 갖출 것을 제안하고, 또 두 번째는 변화는 선도팀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올바른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개발된 비전은 간단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전 조직원들의 공유를 이끌어내야 하며, 변화의 장애물은 제거하고 시스템과 구조를 개혁하는 실행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후속 변화까지 창출이 가능토록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화가 조직 문화의 DNA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단계인 위기감 조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보고 또 느끼고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분석하고 사고하는 변화보다는 효율적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변화하는 것의 시각화와 경험을 동반하게 한다면 진정한 위기의식을 통하여 고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가장 중요시하는 자세를 모범으로 삼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개선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방해꾼들을 공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기감이라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앞서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석학인 엘리 골드렉 교수는 한 명의 바보가 조직을 망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제약 조건 이론 TOC라는 것이 하나의 제약 조건이 조직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이론은 생산 라인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 또 프로젝트, 그리고 리더십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에서는 먼저 시스템의 제약 조건을 찾아서 해당 제약 조건을 최대한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해당 공정 전체를 여기에 종속시키고 제약 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향상이 이루어지면 해당 상황에서 다시 처음의 제약 조건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시스템 속에서 제약 조건을 찾는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반복을 통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즉, 시스템을 전체에서 바라보고 또 조직을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TOC를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 세 가지는 공부를 벼락치기로 하는 식의 학생 증후군과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체리피킹 현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초래하는 것과 업무 효율을 또 저해하는 업무 완성 지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유를 주는 시간보다는 중간치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를 분배하고 단계별로 안전 시간을 주는 방식보다는 말기의 프로젝트 완충제로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유연성 있는 대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루 만에 끝내는 MBA 책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